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사옥을 떠올려 보셨나요? 거대한 유리 건물이 뿜어내는 빛은 한때 한국 자동차 산업의 자신감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건물의 불이 쉽게 꺼지지 않는다고들 말합니다. 겉은 평온한데 안쪽 회의실 공기는 유리처럼 차갑게 굳어 있습니다. 정적을 깨는 단어가 딱 하나라면 아마도 삼성일 겁니다. 절대 권력처럼 버텨온 현대차가 왜 이렇게까지 긴장하는 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수원의 거인이 독일에서 3조 원짜리 검은 쇼핑백을 들고 돌아왔다는 소문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2998년의 그 잔인한 여름을 지나온 사람들에게 더 날카롭게 박힙니다. 반도체나 만들던 회사가 무슨 자동차냐는 비웃음 속에서 어떤 꿈이 접혔던 시간 말입니다. 그때는 눈물을 삼키고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30년이라는 간격이 생기자 그림이 정반대로 뒤집혔습니다. 삼성은 독일 자동차 산업의 자존심으로 불리던 눈과 뇌에 해당하는 기술을 3조 원으로 통째로 끌어안았다고 합니다. 부품 몇 개를 산 게 아니라 남들이 22조 원 같은 천문학적 돈을 붓고도 완성하지 못한 미래의 열쇠를 할인 막판처럼 집어든 셈이죠. 여기서부터 현대차의 심장이 빨라집니다. 자동차에서 껍데기를 빼면 무엇이 남을까요? 배터리, 반도체, 그리고 자율주행의 핵심인 눈입니다. 그 무기를 한 손에 모아 쥐는 쪽이 도로 위의 규칙을 다시 쓰게 됩니다. 삼성의 목표는 단순히 부품을 파는 걸까요? 아니면 30년 전 밀려났던 왕좌를 더 차갑고 더 정교한 방식으로 되찾겠다는 선언일까요? 이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설계도로 움직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오면 자동차 산업의 지도가 접히는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요즘 세상이 쇼츠처럼 빠르게 흘러가도 어떤 장면은 스킵하면 안 됩니다. 지금 벌어지는 건 단순한 기업 뉴스가 아니라 산업판 전체가 흔들리는 지각 변동입니다.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1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해온 독일 자동차 제국이 왜 지금 추풍낙엽처럼 흔들리는지 말이죠. 벤츠, BMW, 폭스바겐.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무거워지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독일 차를 떠올리면 정밀한 엔진, 완벽한 변속기, 그리고 장인 정신이 따라붙습니다. 독일은 100년 넘게 기계를 완벽하게 깎고 조이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그 영역에서만큼은 누구도 쉽게 따라오지 못했죠. 하지만 문제는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다는 데 있습니다. 예전엔 브레이크를 밟으면 쇠막대가 움직여 차를 멈췄습니다. 물리의 세계였죠. 그런데 지금은 센서가 발 움직임을 읽고 컴퓨터가 계산을 끝낸 뒤 전기 신호로 명령을 내려야 차가 멈춥니다. 기계가 아니라 코드가 주도권을 잡는 순간입니다. 업계는 이런 흐름을 소프트웨어가 정의하는 자동차, 흔히 SV라고 부릅니다. 독일의 강점이 힘을 잃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최신형 자동차 한 대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코드가 무려 1억 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감이 잘 안 오죠. 최첨단 전투기 F-35에 들어가는 코드가 약 2,500만 줄이라는데 자동차가 그보다 4배 가까이 복잡한 소프트웨어 덩어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도로 위의 금속 덩어리가 하늘을 나는 기계보다 더 정교한 코딩을 요구하는 시대가 온 거죠. 엔진은 잘 만드는데 코딩은 약했습니다. 그 약점이 한 번만 터져도 치명적입니다. 폭스바겐이 야심차게 내놓은 신차가 소프트웨어 먹통으로 대규모 리콜을 겪었다는 이야기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혼란을 보며 조용히 웃는 기업이 있었다면 그 이름이 삼성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퍼즐이 맞춰집니다. 삼성이 9해 전 하만을 큰돈 주고 인수했을 때를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오디오 회사를 왜 그만한 돈을 주고 사느냐고요. 하지만 하만은 단순한 오디오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자동차 안의 전자장치, 인포테인먼트, 연결 시스템을 쥐고 흔드는 강자였습니다. 차 안을 잡았다면 다음은 차 밖을 보는 순서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름이 독일의 부품거인 ZF입니다. 벤츠와 BMW, 포르쉐에 들어가는 명품 변속기를 만드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 프리미엄 차량 10대 중 7대가 이 회사 부품을 쓴다는 말도 있고 연 매출이 60조 원에 달하는 거대 기업이라고 합니다. 웬만한 나라의 연간 예산과 맞먹는 규모죠. 그런데 그런 회사가 핵심 사업부를 왜 팔았을까요? 그 안에는 욕심이 부른 비극이 숨어 있습니다.
ZF는 미래 자율주행 시장을 독식하겠다는 야망으로 무리한 인수에 나섰다고 합니다. 2015년에 미국 부품사를 약 14조 원에 인수했고, 이어 2020년에는 또 다른 회사를 약 9조 원에 샀다는 흐름이 거론됩니다. 불과 5년 사이 22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은 셈입니다. 선점 전략이었지만 결과는 잔혹했습니다. 고금리 시대가 오자 빌린 돈이 이자 폭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현재 부채가 15조 원을 넘는다는 말도 나오고 매년 나가는 이자가 조 단위라는 설명까지 붙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자율주행 시대는 예상보다 훨씬 늦어졌습니다. 22조 원을 들여 사들인 기술들이 돈을 벌어다 주기는커녕 기업의 발목을 잡기 시작한 거죠. 결국 파산을 피하려면 가장 값비싼 보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보물이 바로 삼성 쪽으로 넘어갔다고 말해지는 ADAS 사업부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3조 원을 주고 산 게 카메라 렌즈와 센서 몇 개라고 생각하면 이야기가 반쪽만 보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기술보다 그 기술이 매일 만들어내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자율주행의 연료입니다. 데이터 상국파구나 그늘 당성대리지말. 삼성이 진짜 노린 건 전 세계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1000만 대의 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카메라가 이미 1000만 대 이상의 차량에 장착돼 지금 이 순간에도 도로를 훑고 있습니다. 독일의 아우토반, 미국의 광활한 국도, 이름 없는 지방도로까지요. 비 오는 날 차선이 어떻게 번지고 눈이 오는 날 신호등이 어떻게 흐려지는지 교과서에 없는 실제 장면들이 쌓입니다. 현실은 늘 변수로 가득하니까요. 안개 낀 새벽, 역광이 강한 저녁, 폭우가 쏟아지는 밤. 이런 극한 상황에서 차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서버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자율주행의 핵심은 인공지능이고 인공지능은 데이터로 성장합니다. 테슬라가 무서운 이유도 실시간 데이터라는 말이 반복되는 건 그래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도 비슷한, 아니 그 이상급의 살아있는 데이터를 손에 넣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데이터는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단기간에 만들 수 없습니다. 비가 오는 날 카메라가 빛을 어떻게 번지게 인식하는지, 눈 쌓인 도로에서 바퀴가 어떻게 미끄러지는지 같은 것들은 실험실보다 도로 위에 더 많이 숨어 있습니다. 삼성이 그 장면들을 분석해 자신들의 인공지능 반도체, HBM 같은 메모리와 함께 학습 체계를 엮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그때 삼성의 칩은 도로 위에서 가장 똑똑한 뇌 중 하나가 됩니다. 부품 판매가 아니라 생태계 지배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제 벤츠도 BMW도 차를 더 똑똑하게 만들려면 삼성의 눈과 귀를 빌려야 하는 세상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우연처럼 보이나요? 30년 전 자동차 시장에서 밀려났던 기업이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냈을 리 없습니다. 복수는 소리 없이 준비되고 결과만 크게 울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기다립니다. 삼성은 부품만 파는 데서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은 전 세계에서 드물게 자동차에 들어가는 핵심 요소를 거의 다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이 되는 카메라와 센서는 이야기에 따라 확보했고, 뇌가 되는 인공지능 반도체는 스스로 만듭니다. 기억장치인 메모리는 말할 것도 없고, 심장에 해당하는 배터리도 계열사를 통해 공급할 수 있습니다. 차 안의 화면은 디스플레이가, 소리는 하만이 책임지는 그림까지 이어집니다. 자동차를 하나의 거대한 레고라고 상상해보세요. 대부분의 기업은 블록 몇 개만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필요한 블록을 거의 다 갖고 있는 쪽에 가깝습니다. 테슬라도 배터리는 외부에 기대는 부분이 있고, 어떤 거대 기업조차 하드웨어 공급망을 통제하지 못해 자동차 꿈을 접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계열사끼리 연결하면 적어도 만들 수 있는 조건은 이미 갖췄다는 평가가 붙습니다. 이건 단순히 부품을 파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삼성은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더 차가운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껍데기를 만들고 안에 똑똑한 기능은 우리가 패키지로 넣어주겠다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브랜드의 가치보다 그 안에 삼성 기술이 얼마나 들어갔느냐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PC의 인사이드 스티커 하나가 성능의 상징이 되었듯 미래 자동차에도 비슷한 표식이 힘을 갖게 되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현대차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안방에서 함께 크던 동생처럼 보였던 존재가 어느 날 전 세계를 집어삼키는 포식자로 돌아오는 장면이니까요. 하지만 삼성의 야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노리는 수익 모델은 더 잔인하고 더 정교합니다. 돈을 버는 방식 자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부품을 한번 팔면 수익이 그걸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처럼 서비스가 매달 비용을 만들어내는 시대입니다. 자동차도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삼성이 공급한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자고 일어나면 주차가 더 부드러워지고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그림이죠. 그리고 그 유지의 대가로 자동차 소유주에게 매달 구독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 세계 1000만 대의 삼성 시스템 장착 차량이 매달 10,000원씩만 구독료를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월 1,000억 원이 쌓입니다. 1년이면 1조 2천억 원입니다. 애플이 앱스토어로 돈의 흐름을 장악하듯 삼성도 자동차에서 그런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다는 상상이 가능해집니다. 더 무서운 건 공장을 하나도 짓지 않고도 자동차 제조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지점입니다. 지금 독일의 어떤 거대 기업들은 경영난으로 공장 문을 닫겠다고 아우성친다는 말이 들립니다. 삼성의 현금이 100조 원 규모로 있다면 그런 생산기지를 헐값에 인수하거나 위탁 생산을 맡기는 시나리오도 그려집니다. 마음만 먹으면 삼성 브랜드의 전기차를 전 세계에 뿌릴 수 있다는 뜻이죠. 30년 전 엔진 기술이 없어 포기했던 길이 엔진이 필요 없는 전기차 시대에는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현대차의 최고 의사결정자들이 왜 잠을 설친다는 말이 나오는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결정타는 따로 있습니다. 삼성의 진짜 무기는 우리 생활 깊숙이 박혀있는 갤럭시 생태계입니다. 스마트폰, TV, 냉장고, 세탁기, 집안의 기기들이 이미 연결되는 구조 속에 살고 있죠. 그 연결성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상상해보세요. 2030년쯤 스마트폰을 사러 갔다가 옆에 전시된 전기차를 보게 되는 장면을요. 갤럭시를 쓰니 차량 구독료를 50% 할인해 주겠다는 제안이 자연스럽게 붙을 수도 있습니다. 가전을 보러 갔다가 전기차 계약을 하고 나오는 풍경이 갑자기 현실처럼 가까워집니다. 현대차는 차를 잘 만들지만 삼성은 삶 전체를 엮는 방식으로 승부를 걸 수 있습니다. 퇴근길 차 안에서 집안기기를 부르고 도착하면 거실 온도를 24도로 맞추고 필요한 준비를 자동으로 끝내는 생활. 이런 장면은 이미 부분적으로 현실입니다. 문제는 자동차가 그 생태계의 중심 허브가 될 때입니다. 누가 그 허브의 운영체제를 쥐느냐에 따라 주도권이 갈립니다. 현대차가 엔진 기술을 지키며 싸울 때 삼성은 생활의 연결을 무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망도 변수로 들어옵니다. 전국 곳곳에 서비스 센터가 전기차 유지관리의 거점이 될 수 있다는 상상이 가능합니다. 가전 수리하던 기사님이 내 차의 소프트웨어를 점검하고 업데이트까지 해주는 풍경이 낯설지 않게 되면 소비자는 편한 쪽으로 기울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영역은 늘 비슷합니다. 소프트웨어와 배터리, 그리고 그 싸움을 버틸 자금력입니다. 삼성은 직접 만들면 원가를 낮출 수 있지만 외부에서 사와야 하는 쪽은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로는 테슬라와 독일 명가가 버티고 아래로는 중국의 저가 공세가 밀려옵니다. 그 옆으로 삼성이라는 거인까지 들어오는 순간 샌드위치처럼 눌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현대차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봅시다. 삼성의 이번 인수는 부품 하나를 산 사건이 아닙니다. 30년 전 접어야 했던 자동차라는 꿈을 향해 던진 가장 계산적인 승부수입니다. 2998년에 비웃던 세상을 향해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판을 뒤집는 장면이죠. 독일 자동차 제국이 소프트웨어라는 벽에 흔들리는 동안 삼성은 그 빈자리에 자기 기술을 채워넣고 있습니다. 변화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위기이고 준비한 사람에게는 기회입니다. 투자자의 관점이든 소비자의 관점이든 자동차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기계 덩어리가 아닙니다. 바퀴 달린 슈퍼컴퓨터, 그리고 삶을 연결하는 거대한 허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의 도전이 성공할지, 현대차가 파고를 넘어 왕좌를 지킬지, 그 결말을 지켜보는 일은 분명 흥미로울 겁니다. 그리고 2030년, 당신의 주차장에는 어떤 로고가 서 있을까요?